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자, 오늘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이 있었죠. 큰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 그리고 4월달 이어지는 좋은 시그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가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때 올라타면 사실상 뭐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데는 우리의 어느 정도 인내력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름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주가 상승,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그널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 여러분, 삼성전자가 호재는 넘쳐 흐르죠. 하지만 이 넘쳐 흐르는 호재 때문에 왜 주가는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적인 문제,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미국의 부양책, 금리, 인플레이션, 연준의 발언,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대외적인 그러한 향후 방향이나 이 방향성,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다면 물론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권가나 그리고 댄파이만이라는 이 투자 전략, 아테 투자 전략 이 대표자의 나름의 이 분석 자료,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미국 기술주 조정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주하고 미국 기술주, 물론 성격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기술주가 아니죠. 미국 기술주, 물론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하드웨어 기업이 상당히 많죠. 물론 그 핵심 물가 지수, 그리고 뭐 미국 대비 한국 기술주의 상대 주가, 뭐 상관관계, 뭐 이런 좋은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 일단 뭐 핵심 물가 지수나 뭐 한국 기술주 상대 이 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뭐 경제적인 주가 지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죠. 사실상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일단은 글로벌 금리 하락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테크 주식이 그리고 상승 기간에 한국 테크 주식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테크 주식이 물론 강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때 한국 테크 주식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이 도표에서 뭐 차트에서도 여러분 이 그래프도 상당히 금리 상승기 때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대충 보면 알 겁니다. 이게 또 결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 테크 주식이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파이트라면 한국 주식은 인플레이션 파이트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대표적인 팡주가 있죠. 미국 기술주는 어느 정도 애플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제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기술 기업은 대체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 전자부품 등 자본재 혹은 중간재 성격도 강하죠. 물론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자, 경기 민감주, 지금 바이든 부양책, 이게 상당히 지금 또 한번 주식을 드러났다 이렇게 또 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부양책과 동시에 미국에는 또 증세까지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데, 일단 증세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미국의 부양책과 뭐 증세, 이게 뭐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미국의 정책과 대한민국 코스피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고 대한민국 코스피가 물론 외국인 수급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호재만 하나 딱 하더라도 주식은 주가는 안 오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게 어느 정도 맞물리고 안정이 됐을 때 주가는 또 한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주가 상승이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도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증시
미국이죠. 물론 미국의 증세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의 부양책으로 인한 이 인프라 투자,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또 한번 주가의 탄력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이 인프라 투자는 거의 뭐 확정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경기 민감주 이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죠. 물론 기대도 해봐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그 조 바이든 이 행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재 성격이 강한 한국 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단 실제 그 미국 자본재 이 신규 주문 금액이 커질수록 물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부양 시도죠. 물론 소비재하고 자본재 성격을 공유하는 한국 IT 산업 이 추가 도약의 디딤돌도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러한 증권가의 이러한 전반적인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런 호재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바로 치켜 올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미국의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이런 전반적인 걸 우리가 좀 안다면 물론 우리가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댄 파인만이라는 그 CS 아테 투자 전략 그 대표자의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역시도 상당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물론 그 주가 수익 비율이죠. 퍼 이게 상승하면서 구조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금리 상승이 둔화되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둔화는 되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10년 국채 역시 한 2%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상승 둔화는 하반기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랠리를 다시 펼칠 것이다. 물론 하반기라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물론 하반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앞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댄 파인만 이 크레디트 스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투자 전략 대표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뭐 경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지금 디램업 호황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한국의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죠. 자동차는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물론 반도체도 빌빌거리고 있지만 뭐 이러한 산업재 업종이 증시를 이끌 것이다. 지금은 빌빌거리지만 분명히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투자 전략 이 대표 자체가 이 대표가 2년 전부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그 JP 모간 여기서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시아 시장을 나름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패드 이 재무부에서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2021년 크레디트 스위스 아시안 인베스트먼트 이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이 파이만이 대표에게 한국 시장 이 대표가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는 내용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분이 한국 시장이 구조적인 상승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저평가 해소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정상화 이걸 이끌 스토리 자체는 당연히 수출이죠. 그 중에서는 디램이죠. 삼성전자 이 디램 호황으로 인해서 이 디램 생산업체들의 이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높아졌답니다. 강달러 그리고 금리 상승 물론 이러한 단기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건 뭐 단기적인 문제밖에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미국 경상수지 적자로 확대가 물론 됩니다. 이 달러 강세가 되면. 하지만 이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패드도 뭐 결국 실질 금리 상승 계속해서 금리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제한을 하겠죠.
하반기부터 다시 코스피 지수 분명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신흥국 비중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그 자금 일부를 한국에서 일부는 옮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뭐 성장주나 가치주 이 중에서도 가치주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했는데 일단 이분이 1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는 뭐 물론 포스코나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LG화 이걸 최선호 종목으로 일단 꼽아놨습니다. 물론 일분이 100% 얘기가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큰 태도를 보면 하반기에 상승 랠리에 뭐 접어들 거다. 그런 얘기는 물론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부양책이 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경제 정상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전히 그 성장주 대비 이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가치주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공가에서 그 미국보다 한국 기술주가 유리하다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뭐 댄 파인만의 CS 이 아테 투자 전략 이 대표자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이 하반기에 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분적으로 강론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펀다멘털이 살아 있어야만 이러한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 호재가 하나씩 지금 쌓여 있죠. 쌓여 있지만 지금 주가는 늘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기에 접어든다면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죠. 자, 여러분, 횡보할 때 기분 좋게 한 주씩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뭐 한 주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급등할 때 그 급등의 참맛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죠. 물론 중간에 이 삼성전자를 100원, 200원 오를 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 역시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펀다멘탈 깨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하고 함께 당연히 공유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삼성전자의 호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램업황 무엇보다 미치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분명히 4월달 2분기가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여러분 뭐 어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아직 코로나 확실히 잠잠해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물론 건강 조심하시고 만나는 거 금요일날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면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주가 다시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그런 날이 다시 또 곧 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즐거운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